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가족문화연구원 이사장 주수일 장로입니다. 일본의 속담에 보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예의를 갖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부부간에도 예의를 갖추고 서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집에 전화를 건 남편은 계속 통화 중 신호가 울리는 바람에 짜증이 났습니다. 야근이 있어서 저녁을 먹고 들어간다는 말을 하려고 전화를 건 것이었는데 몇 번 더 걸어보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들어가 보니 아내는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더 화를 냈습니다. 늦으면 늦는다고 전화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사람도 생각해야죠. 그래서 남편은 무슨 통화가 그렇게 길어? 내가 집에 전화를 몇 번 했는지 알아?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머쓱해졌고 그날은 대충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며칠 후에 부부 동반 모임에 같이 나가려는데 아내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내의 수다는 끝이 없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 됐는데도 계속 떠드는 바람에 아내를 보다 못해 남편이 재촉을 했습니다. 대충 하고 끊어 하는 남편의 말에 아내는 알았어요 하고 대답을 하고 또 몇 분간 계속됐습니다. 결국 남편의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 끊으라니까 하고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아니 전화를 하다 보면 좀 길어질 수도 있지 뭘 그런 걸 가지고 다 그래 하고 반발을 했고 남편은 또 이게 한두 번이야 수화기만 들면 끝이 없잖아. 친구가 그렇게 좋으면 친구하고 살아야지 하고 큰소리를 내면서 모처럼 기분 좋게 외출을 하려고 했던 두 사람의 외출 계획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이렇게 전화는 우리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문명의 이기인 것만은 틀림없지만 자칫 잘못하면 가족들 간의 사이를 갈라놓는 최대의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남편들은 직장에서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누구나 아내로부터 반가운 환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를 못하면 뭔가 허전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받지 못했다고 남자가 그런 걸 가지고 쫀쫀하게 따지기도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두 번이면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계속이 되면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덤덤해지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대체적으로 남편이 가정에서 부부간의 대화를 소홀히 여긴다는 불평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집에 들어와서 막상 대화를 하려고 할 때 아내가 다른 사람들과 수다를 벌이기 때문에 대화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란 어떤 다른 관계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중요하다고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상대방에 대한 우선순위를 더 위에 두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정사역을 하기 때문에 남편들에게 이와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해줍니다. 이렇게 아내들에게 더 잘해주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 아내들은 저를 아주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모님은 장로님 같은 분하고 같이 살면 참 행복하시겠네요. 그러면 제 아내가 그럴 때 그냥 그래요, 행복해요 하고 대답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 한번 살아보세요 하고 긴 빼는 말을 합니다. 살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래 같이 살다 보면 그 사람의 단점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인간관계에는 여러 가지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대충 알고 지내는 지인관계, 다음은 직장 동료나 친구들과 같이 가까이 알고 지내는 친구관계, 다음은 아주 가깝게 연합된 부부관계 등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하기 힘든 관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는 가끔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겨도 몇 번만 참으면 되고 교양이나 에티켓으로 웬만한 거는 다 커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부부관계와 같이 아주 가까운 관계는 늘 같이 붙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갈등이나 불편한 것이 있을 때 한두 번만 참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기가 힘들어지고 결국 나중에는 터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관계와 같이 아주 가까운 관계는 상대방의 약점이나 실수가 나오면 그것이 바로 나의 피해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더 참기가 힘들어지고 서로를 고치고 길들이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인들이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는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잘해요. 그런데 나에게만은 안 해요. 이것은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내가 무슨 말다툼을 하다가 저에게 당신은 정말 아주 이기주의자예요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내가 이기주의자라고? 주위에 우리 친구들한테 다 물어봐. 나를 이기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는가? 당신만 나를 이기주의자로 모는 거야. 그렇습니다. 대충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는 볼 때만 잘하면 되니까 교양이나 에티켓으로 다 커버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부관계는 교양이나 에티켓만으로는 커버가 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서까지 좋은 사람이 되려면 자신을 희생하고 또 섬기는 그런 부드러운 성숙한 성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보다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배우자에게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는데 아내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아내가 열심히 화장을 했습니다. 남편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요? 아내가 시장에 좀 다녀오려고요 하고 대답을 했더니 남편이 시장에 가는데 누구한테 그렇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화장을 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고깃집 아저씨한테 예쁘게 보여야죠. 그래야 좋은 부위로 많이 줄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남편은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니 난 그렇게 사온 고기는 먹고 싶지가 않소. 그래서 그날 저녁 아내가 차려온 밥상의 고깃국에는 손가락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은 그날 저녁에 한바탕 싸웠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연애할 때는 남자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필사의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결혼을 한 후에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집에 있을 때는 아무렇게나 하고 있다가 외부에 나갈 때만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관심이 떠나가는 남편을 보면서 남편이 변했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변한 것은 남편만이 아니고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남자들은 시각적인 것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 앞에서의 외모도 많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사랑은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평생 애인으로 대접받고 싶다면 아내가 먼저 자기 몸을 애인답게 가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깃집 아저씨에게 잘 보이려는 것보다 남편에게 잘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지혜로운 어머니들은 딸을 시집 보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지 않은 얼굴을 남편에게 절대로 보이지 말라라고 하는 충고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